강선우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민주당 대변인 강선우입니다. 예,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선제적으로 직접 대국민 사과도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. 추가적으로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 요 사안 관련해서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황 등을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게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. 예.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큼 이 사안을 지금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음흠. 그래서 정확한 사실 규명을 하고 또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. 예, 핵심적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는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당이든 검찰이든 가서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랄까요? 이게 당의 요구가 있을지라도 이게 역시 이게 귀국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사안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또 예.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그리고 귀국을 해서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예. 법적인 영역이야 아직 알 수 없으니까요. 요 음.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송 전 대표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다 당부를 한 것이죠. 네. 예. 지금 이제 송 전 대표 측 입장이 없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인데 당도 아직까지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을 들으신 게 없습니까? 당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송 전 대표에게 귀국 요청 등을 전달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. 예. 그래서 대표나 아니면은 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만큼 음. 저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인이시잖아요. 예. 그래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귀국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. 공식적인 채널이 어떤 채널일까요, 의원님? 당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. 예. 네네. 지금 이제 자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 네, 대변인님, 보면은 네.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송 전 대표의 비서에게 보고하듯이 문자를 보내고 그 내용도 보면은 그 무슨 암호처럼 뭐 이런 식의 간략간략하게 사람 이름도 써 있지 않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네. 누가 봐도 이것은 미리 상의하지 않았으면 그 송 대표의 비서가 도대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일반 사람으로서 알 수가 없는데도 알아들었다는 것은 미리 상의했다는 뜻일 것이고,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송 대표가 모르게 비서가 다른 어떤 의원이라든가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돈 봉투를 지시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결국은 송 대표가 알 수밖에 없다,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런 보도를 보고 그런 추측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죠, 충분히. 음.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송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귀국을 해서 책임 있는 그런 자세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그 맥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 차원의 어떤 진상규명이나 자체조사나 그런 거에 대한 긴 고민, 검토 논의가 있었고 이게 당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녹음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을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. 음.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자체적으로도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이게 또 당이 또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인제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는 인제 "수사기관에 맡겨야 된다." 이런 말씀이잖아요. 근데 네, 당 차원에서 예. 관련해서 긴 고민 검토 논의가 있었어요. 예. 그랬는데 요 사안을 보면은 어떤 뭐 거론되고 있는 의원의 숫자라든가 그런 걸 음.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. 사안의 크기나 복잡함이 좀 생각보다 크고 더 복잡하다. 음음. 그렇게 해서 요 사안의 성격상 좀 공정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음음. 당의 조사라는 거는 수사권이
없잖아요, 당이. 그럼 그렇죠.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요런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?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. 국민들께서 그러면은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비판이 나오잖아요. 예를 들어서 당이 조사를 했다. 예. 그러면 셀프 면책하는 게 아니냐? 이런 비판들이 제기를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은 당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판들이 또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된다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당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정말로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신속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수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장윤미 변호사입니다. 네, 예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변호사님. 예. 네. 의원님 지금 한 현역 의원분들로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이름이 거론됐고 익명이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느 지역구다 이렇게까지 거론되는데 당 차원에서 이 명단 같은 걸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,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해당 의원들에게 그럼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당 차원에서 좀 권유하거나 좀 이런 의사 전달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정확한 사실 규명이나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 안에 그 예. 수사에 대한 협조 방안은 좀 크게 녹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. 그 언론 보도 외에 당에서 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 녹음을 했다는 당사자는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녹음 파일도 당에서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좀 봉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민주당 상황이. 예. 그러면은 이런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뭐 일부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비공식적으로 좀 돌아다니는 그런 명단, 그런 걸 가지고 당이 조사를 하는 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 그런 공정한 정치적 고려 없는 수사를 요청한 것이고요. 2021년 당대표 경선에서 그 송영길 후보가 0.59%로 신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 권리당원에 있어서는 그 일반 당원들이죠. 권리당원에 있어서는 홍영표 후보가 0.67%를 앞섰는데 그 의원들이 포함된 대의원 선거에서 1.50%를 송 후보가 앞서서 결국은 승부가 갈렸거든요. 그러면 지금 나오는 돈봉투 파문을 보면 그때 선거에서 돈봉투가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당원들, 이렇게 책임 당원들이 권리당원이 아니라 그 대의원 선거에서 승패가 뒤집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과 의문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의혹과 의문인 것이지요.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돈봉투 의혹과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직접적으로 이제 뭐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나 이런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 사안은 전당대회 사안인 거고 그 당시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했었어요. 그래서 송영길 후보, 홍영표 후보, 또 우원식 후보가 있었고 각각의 또 국회의원들은 또 각각 다른 그런 관계에 의해서 캠프에서 돕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. 그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그런 추측이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이나 사실적으로 판단할 만한 그런 뭐 백업을 할 만한 자료 같은 게 나온 거는 아닌 상황이어서요. 예.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 2심 송심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여기서 이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는 것이고 송은 이제 송영길 대표를 말씀해서 이제 두 분이 거의 이제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책임도 없지 않다.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의원님 어떻게 네. 판단하십니까? 이제 말 그대로 이번 사안은 전당대회 사안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됐던 전당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 예.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런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이나 의문점을 덮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게
없잖아요, 지금까지. 예.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옹호를 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. 예. 만약에 그런 식의 뭐 일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뭐 물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. 최대한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고 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촉구도 했고요. 또 송 전 대표 귀국도 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당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꽤나 포괄적으로 또 넓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,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어젯밤 통화를 했다.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. 자, 마지막으로 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, 의원님. 그 오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그 SNS에 그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? 자,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고 당 윤리위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태용호 최고위원은 이 JMS에 대한 좀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. 아, 그런가요? 지난 3월에도 예. SNS에 JM하고 어퍼스트로피 찍고 S 민주당, JMS 민주당이라고 올리면서 예. 이제 당시 그 성착취 논란 등이 한창일 때 그 최악의 사이버 종교 단체와 민주당 대표를 좀 엮어보려고 그런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예. 너무나 저속하죠. 너무나 저속하고 그리고 이번 건은 아마도 자기도 부끄러운 줄 알았는지 곧바로 삭제를 하긴 하셨는데 이 윤리위에 신청을 한 걸 보면 그 태영호 최고위원 본인과 함께 보좌진도 같이 했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저는 그걸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봤는데, 그러니까 책임은 어쨌든 의원이 지는 거잖아요. 그 예.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. 그리고 태용호 의원실 개정이 아니라 태용호 의원 개정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보좌진에게 떠넘기려 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고요. 그리고 사과를 뭐 하긴 하셨는데 이게 당에 누를 끼친 것에만 사과를 하셨어요. 예. 그래서 국민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없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말로 좀 이런 거에 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김기현 대표의 결국은 리더십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유의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어떠한 뭐 설화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